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시도록 대화 형식의 스토리로 꾸며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사와 환자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사례는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언제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식탁 위에 매일 건강에 좋다 믿고 올려놓는 음식 중에 사실은 암살자처럼 혈관을 조용히 조여오는 녀석이 숨어 있다는 걸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게 사실 독이라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저는 평생 술도 담배도 안 했어요. 좋다는 음식은 꼭 챙겨 먹고 해롭다는 건 아예 입에도 안 댔죠.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 거라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혈당이 높습니다. 지방간이 의심됩니다.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를 넘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런 진단을 받아야 하지? 밤마다 누우면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내 몸 챙겨보려 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벌을 주시는 걸까?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두려워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TV에서는 하루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하고 신문에서는 사과가 간에 물이라고 하고 인터넷은 포도가 치매를 막는다 했다가 다음 날엔 또 포도가 통풍을 일으킨다 그러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뭐가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막연히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 아침 과일을 챙겨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제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했습니다. 좋다는 과일은 빠짐없이 챙겨 먹었어요. 근데 왜 제 몸은 이 모양일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시던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몸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기를 의심했죠. 아니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다고요? 제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과일 중에는 독이 되는 게 있고 반대로 지금 당장 돈 주고 사서라도 먹어야 할 보약 같은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으로 갈지 아니면 건강과 행복으로 갈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갈라질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완전히 꺼져 있던 희망이 작은 불씨처럼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믿었던 과일이 날 아프게 한 거라면 그리고 또 다른 과일이 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답을 꼭 알아내야겠다. 첫 번째 바나나 달콤한 배신. 선생님이 제일 먼저 꺼낸 건 의외였어요. 바나나는 노년기에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놀랐죠. 아니 바나나가 왜요? 변비에도 좋고 기운 없을 때 제일 좋은데요. 그러자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바나나 한 개가 혈당을 번개처럼 치솟게 만들고 췌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칼륨도 문제입니다. 젊을 땐 고마운 성분이지만 나이 들수록 콩팥이 감당을 못해서 혈액에 쌓이면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키죠.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얼마 전 만난 한 할아버님이 떠올랐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분인데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을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진단은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신부전이었죠. 할아버님이 병상에서 울면서 그러셨어요. 박사님 저는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건강 챙기려고 바나나를 먹은 건데 그게 날 죽일 뻔했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 듣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두 번째 포도 달콤한 중독. 그 다음 선생님은 포도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포도는 혈관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입니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확 올리고 동시에 요산이라는 독성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쌓이면 관절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 바로 통풍이 생기죠. 저도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통풍이 고기 때문만은 아니었군요. 제가 만난 분도 계셨어요. 통영에서 오신 67세배 선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 마디가 칼로 베이듯 아프기 시작했죠.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못 참고 이불을 물어뜯으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은 매일 밤 출항 준비하면서 포도 한 송이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포도를 끊으신 지 2달 만에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선장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과일 한 송이가 내 밥줄을 끊고 내 다리를 잘라낼 뻔했네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번째 수박 교활한 과당. 마지막 3번째는 수박이었어요. 수박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포도당처럼 온몸의 세포가 쓰는 게 아니라 곧장간으로 달려가 지방으로 쌓이죠. 그게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얘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과당은 뇌의 포만감 스위치를 고장냅니다.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안 와서 오히려 더 먹게 만들죠. 수박, 과일 주스가 식욕의 배신자인 이유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수박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62세 주부였는데 가족들이 남긴 수박 반통이 아까워 혼자 다 드셨거든요. 그날 밤 구토와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수박은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위협했던 무기였죠. 여기까지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이 사실은 독이었다니. 그런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독이 되는 과일이 있는 반면 정말 몸을 살려주는 보약 같은 과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보카도 혈관 청소부. 아보카도는 혈관을 청소하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단맛은 거의 없지만 착한 지방이 가득해서 끈적한 피를 맑게 하고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죠.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교직 생활 40년 하신 김 선생님이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신 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콜레스테롤도 30%나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셨어요. 아보카도 반쪽이 수십 년 먹은 약보다 더 효과가 좋더군요. 두 번째, 블루베리, 뇌를 깨우는 다이아몬드.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젊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서 기억력 감퇴, 치매를 막아줍니다. 71세 윤 어머님은 브레인포그 때문에 책도 못 읽고 대화도 힘들어 하셨죠. 근데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와 함께 드신 지 6개월 만에 다시 예전의 또렷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친구들 모임에 나가셔서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죠. 세 번째, 키위, 면역력의 갑옷. 키위는 하루 필요 비타민C의 2배가 들어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무장시켜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죠. 인천에서 가게 하시는 박 사장님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했는데 키위 한 알씩 챙겨 드신 뒤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를 앓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키위 한 알이 비싼 보약 수십 첩보다 낫네요. 네 번째, 자몽, 인슐린 펌프. 자몽은 췌장을 쉬게 해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적은 양으로도 혈당을 잘 조절하게 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꼭 주의를 주셨어요. 단,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성분이 약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올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께는 최고의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여기까지 듣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제대로 알고 먹어야겠다. 내 몸을 해치는 과일은 끊고 살리는 과일은 꼭 챙겨야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에이, 과일 하나가 무슨 약이 돼? 그게 사람을 살린다고? 처음엔 이렇게 고개를 저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증인입니다. 저를 살린 건 값비싼 약도 특별한 수술도 아니었어요. 바로 잘못된 과일을 끊고 몸을 살리는 과일을 챙기는 그 작은 습관이었죠.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큰 병을 이기는 건 거창한 신약이 아닙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제 몸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혈당은 잡히고 혈압은 내려가고 매일 아침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단순합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이제 70을 넘겼습니다. 한때는 약봉지에 의지하며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던 몸이었는데요. 지금은 약이 줄었고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가끔은 스스로 놀라요. 와,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 이건 단순히 건강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손에 집어드는 과일 한 조각. 그 작은 선택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혹시 제 얘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그냥 듣고 끝내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독이 되는 과일은 멀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보약 같은 과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끝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를 살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